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행정수도를 옮기자. 네. 여당은 뭐 어찌됐든 손해볼 건 없습니다. 네. 옮기면은 충청권의 표심이 여당 쪽으로 확 돌아올 수도 있고, 네. 뭐 잘 돼서 부동산이 잡히면 또 더 좋고, 맞습니다. 안 되면 뭐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네. 어떻습니까? 이게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자라고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네. 넘어오죠. 예.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행정수도의 문제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네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의가 끝난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불을 지핍니다. 여당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도 예. 그 단초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뿐이지. 네. 자,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지금도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틈날 때마다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추진이 돼 있었죠. 예. 완성되진 못했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 단추를 한번 완성해 보자. 이런 이제 취지는 지속돼 왔던 건데 이번에 강조가 된 건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역시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뭐 20여 번의 대책에도 부동산은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뭐 50% 이상 올랐다. 또 이제 통합당은 실패를 자인하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저는 통합당의 질문이 주요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라. 예.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지방 도시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왜 오르느냐? 지금 전국의 주택 공급률은 가구당 뭐 100%를 넘어서요. 예. 사실은 고르게 나눠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주택자도 문제지만 문제는 인구 자체가 지금 비수도권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합쳐도 전국 면적의 11%에 불과하단 말이죠. 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그럼 끊임없이 수도권에 이 땅은 없는데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 아주 이게 이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하나는 정치적인 이 전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근본의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분산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통합당 지도부는 집값을 못 잡고 실패하니까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는데 통합당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기도 참 난감한데 그렇다고 만약에 하자고 하면 집값 얘기를 꺼내면 그건 행정수도 이제 하고 옮기고 있으니까 저거 다 옮기면 해결될 거라고 뒤로 이제 답을 자꾸 미룰 수도 있고 맞습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 때 이걸 추진할 때 국무총리가 현재 이해찬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국무총리였죠. MB정부로 넘어와서 국무총리가 당시에 천도라는 말을 쓰고 위헌 판결이 났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행정복합도시는 정부 부처 일부를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네. 충청권에 아주 뜨거운 여론을 맛보고 결국은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이 이제 전형적으로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인데 네. 여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충청 민심을 통합당이 건드렸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요. 지금 이제 부산의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은 아니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 낸 의견을 무조건 반대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 수도 서울의 시장을 지내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의제다. 이렇게 봤고요. 또 아예 충청권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은 부의장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여당하고 이제 결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지도부만 조금 선을 긋고 있고 약간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당 내에서도
호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말은 조속히 신속하게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끝내자가 아니라 네. 논의를 시작해보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국토 균형 발전이나 거기에 따른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 네. 여기에 대해서 그때와는 상당히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이 여론조사하고 정치인도 놀랐고요. 네. 저 같은 평론가들도 놀랐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미 이 의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던질 만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대통령 개원 연설과 궤를 같이 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닌 게 여론을 한 번쯤은 탐침해봤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전국 평균은 53% 정도가 찬성이죠. 예.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 20%포인트 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근데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아, 예. 가장 많이 지지하는 쪽이 광주 전남이에요. 충청권보다. 그렇습니까? 68%가 광주 전남이고요. 예. 충청권, 이 대전, 세종은 음. 66% 상당히 높죠. 그리고 경북 쪽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도 찬성이 더 과반을 넘습니다. 다만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높은 쪽은 서울이에요. 오히려 뭐, 예. 그건 뭐 당연히 서울은 그렇겠죠? 우리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박탈감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도 조금 들여다봐야 한다. 음. 사실은 42%가 찬성인데 이 경기, 이 인천도 이 찬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 여론은 사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상 불문 헌법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못을 딱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나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피해서 갈 수가 있는 문제냐 이게 네네. 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민주당 내에도 지금 이미 이제 발의를 원래는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다가 대표 발의는 하지 않기로 했고 이 법안은 당으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안이 있을 거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예. 민주당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크로스 교차해서 오히려 통합당도 이 특별법에는 찬성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헌재의 판단을 한번 다시 구해볼 것이냐 아니면 개헌을 할 것이냐. 사실은 개헌까지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오히려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헌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헌론으로 흘러가는 기류도 일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특별법을 냈는데 네. 누가 옆에서 위헌 법률 청구를 할 수 제청을 있죠. 해버리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스톱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버리면 네. 스톱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길어지는 거니까 네, 길어지고 헌재 판결을 또 구해봐야 또 되는 구해봐야 게 되는 되겠죠. 거죠. 근데 헌재는 예전에 한 것 그대로 네. 뭐 내릴 가능성이 크죠. 근거는 국민투표를 예. 때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맞습니다. 야, 이게 어렵네요. 근데 일단 행정수도가 완전히 세종으로 내려간다 네. 하면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선 상징성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와대 내의 수석과 비서관 다수가 다주택자더라. 왜 이중 시그널을 보이느냐? 통합당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왜 당신들은 안 파느냐? 예. 장차관 중에도 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청와대 참모 교체도 지금 일부는 또 부동산 문제와 연루돼 있는 인물들이 거론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시그널을 2개를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럼 청와대 비서관 12명하고 장차관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죠. 예. 다만 굉장히 강한 상징적인 시그널을 일원화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네.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 혹은 어쨌든 충청권으로 이 통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국가 행정 차원에서는 또 이제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강한 시그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냐면 아까 이제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네. 교육기관도 옮겨가겠구나. 허허. 그러면 이제 주요 대학들도 일부 가고 그러면은 또 관련된 뭐 요즘에 특목고는 좀 사라지는 추세긴 합니다만
또 이제 좋은 교육기관들이 옮겨가고 거기에 또 도시 인프라가 조성되고 문화도 발전하고 그럼 전 여기서 지금 다른 지역들이 이거 찬성일세 한 데는 우리 지역도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산 분들이 찬성하는 데는 부산에도 뭐가 오지 않겠는가. 광주는 서울보다는 세종이 훨씬 가까운데 광주에도 무엇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로 전국에 분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 땅값만 오르겠네. 이런 또 누리꾼의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세종 땅값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경제 수도는 서울이고 문화 수도는 뭐 광주가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신산업 첨단 수도는 대구가 되고 부산은 아시아 물류 허브 수도가 된다. 이런 식의 클러스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래서 저는 고 정주영 회장 말씀이 생각나는 게 산업화를 추진했던 보수가 늘 하는 얘기가 임자 해보기나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안 해본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